7번입니다. 예, 2015년도 3수 나온 문제네요.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공단, 예, 건강보험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단, 공사 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행정청 지위가 인정되지만 인사조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했었죠. 좋아요. 예, 공단에 입사해서 갑이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습니다. 보면 우선 분호사건 연결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노조 활동에만 전념하고 성실히 근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공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사죠. 사용자 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공단으로부터 징계 해고를 받았습니다. 해고 처분 나왔죠?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분 아니죠. 공단의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 근로관계는 사법관계니까 공법행위가 아닙니다. 두 가지 포인트 잡으시고요. 행정청이 아니다, 공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처분 아니죠. 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보통 부당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노조 관련성 이렇게 맺게 되면 분호 연결해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양쪽 같이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분호 관련된 구제 신청의 사건 1개, 그 다음에 부에 관련된 구제 신청의 사건 1개 이렇게 되면 청구가 2개로 도는 겁니다. 2개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관할 진호위에다가 분호와 부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진정 당사자 심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행정처분 구제명령이 될 겁니다. 모두 기각이 됐다. 양쪽 다 기각됐고 갑은 그러면 이제 중노위로 근로자 쪽에서 갈 거고요. 재심 신청과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심은 행정심판이고요. 구제신청은 처분신청이죠. 앞에 있는 구제신청과 같은 겁니다. 이렇다라는 것은요. 해고처분 나오고 나서 재심 신청 시점까지 얼마가 안 지난 거예요? 3개월이 아직 안 지난 거죠. 그래서 구제신청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28조의 구제신청은 진호위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호위에도 할 수 있고 중노위에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초심을 취소하고 복직명령과 임금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지금 여기서 투트랙 돌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중에서 부당해고 부분은 받아줬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구제명령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원직 복직 그리고 임금지급 이렇게 들어와서 존속보장의 측면과 가치보장의 측면과 두 가지 내용으로 보통 많이 나오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노동위원회가 결정할 내용일 뿐인 겁니다. 그 다음 분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떠올려 주시고요. 노동조합법입니다. 노조법 81조 가보시게 되면 1호부터 5호까지 부당노동행위에 5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죠. 그것과 사실이 존재했다는 것은 누가 쪽에서? 근로자나 노동조합. 여기는 근로자죠. 근로자 쪽에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로자 쪽에서 그 5가지 종류의 분호행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호 부분은 근로자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죠. 부에는 반대로 사용자 쪽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것이고요. 갑은 부당노동의 구제신청, 재심 판정의 취소를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였고 분호 부분이 지금 기각이 됐으니까 근로자는 소로 넘어갈 때 분호 부분에 불복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단은 사용자 쪽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해 부분은 인용이 됐기 때문에 반대쪽에 사용자 쪽에서 불복해서 소제기를 하게 되겠죠. 설문 1번 들어가기 전에 해고 처분에 대한 근로자가 분호 구제 신청, 부해 구제 신청 2가지를 했단다. 부해 사건의 부분은 초심에서 기각, 재심에서 인용 판정이 나왔고 그러면 뒤집어진 거죠. 기각, 인용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형입니다. 2번, 3번 유형은 사용자 쪽에서 소를 제기하겠죠.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 소를 제기한다. 그 다음에 분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각 들어갔다. 그러면 1유형이죠. 1유형은 기각, 초심, 재심. 2유형은 기각, 인용. 3유형은 인용, 기각. 4유형은 인용 이렇게 되면 언제나 1번과 4번 같이 놀고 2번과 3번
한 번 같이 놓는 게 행정법의 기본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근로자가 소재기를 했다는 상황이다 정리했고요. 예, 위 소송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부당 노동의 구제 신청 부분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는가? 어디라고 했죠? 소송이라고 했죠. 예, 그렇다면 말이에요. 먼저는 부의 사건, 분호 사건 두 개 나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뭘 증명할 것인지 생각하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부의사건, 근기법 23조 가지고 거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재 증명하는 것이죠. 누가 증명합니까? 사용자 쪽에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호사건 들어가게 되면 노조법 81조 쪽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누가 증명합니까? 예,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근로자 쪽에서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출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를 일반 원칙에 따라 즉 민사소송과 같은 방식을 쓰게 되죠. 그 이름이 법률요건 분류설이었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럴 때는 사용자다, 이럴 때는 근로자다. 지금 부의와 분호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현재 원고는 누구고 피고는 누구인지 얘네가 누구의 입장을 들고 있는 것인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부해 구제 신청 파트에서는요 소송이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용자가 원고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피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노위장은 누구 입장을 들고 있는 거죠? 근로자 입장을 들고 있는 겁니다. 결론, 부당해고 부분은 누가 입증한다? 사용자가 입증한다. 사용자 어디 있죠? 원고에 있죠. 따라서 원고가 입증해야 된다는 결론 나올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고가 누가 되고 있죠? 근로자가 되고 있죠? 피고는 고정되어 있죠? 중노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노위장은 누구 입장을 들고 있습니까? 사용자 입장을 들고 있죠. 그런데 분호 부분에서는 누가 증명해야 된다고요? 근로자 쪽에서 증명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역시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과정은 이유는 다르지만 얘도 소송에서 원고가 얘도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밑에 결론 보시면 논점은 취소의 심리입니다. 입증 책임의 분배 관련된 부분이고요. 조립식 행정쟁송법에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부의 사건은 근기법 23조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입니다. 언제나 플러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한다? 사용자. 분호입니다. 분호는 노조법 81조 각호 5개에 대해서 그것이 존재하면 유리한 쪽은요 근로자나 노조 쪽이죠. 따라서 근로자 등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디에도 행정소송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들어가시게 되면 간접적 심리 방식이 떠올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판, 소시, 배추판. 간판에 뭐라고? 소세지와 배추를 판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소세지, 배추 판다라고 써 있을 때 소시, 배에서 배가 바로 뭐요? 입증 책임의 분배입니다. 입증 책임의 분배. 따라서 결국은 민사소송과 똑같이 그 사법관계 기준으로 입증 책임 분배하고 대입만 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고 있죠. 부의 사건 소송은 원고가 사용자, 피고가 중노위장이다. 항상 이 괄호 부분 챙기시고요. 중노위장이 누구 입장을 들고 있는가. 그 다음 따라서 결론은 부에는 사용자니까 원고다. 분호는 원고가 현재 근로자, 피고가 중노위장. 괄호 조심하시고 괄호 언제나 챙기시고 중노위장은 누구 입장을 들고 있습니까? 사용자. 그러면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런 결론 나오겠네요. 설문 2번 가겠습니다. 가위 제기한 재심판적 취소는 적법한가? 갑은 어느 부분이었었죠? 근로자는 분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질문이 왜 나온 걸까요? 부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미 구제 명령이 나왔죠. 원칙 복직 시켜라, 돈도 줘라, 이렇게 했는데, 근로자가 아직도 계속 싸울 이유가 있겠는가? 지금 뭡니까? 협의소에게 문제입니다. 협의소에 그 구제 명령을 부해 부분에서 받은 것만으로 다 해결된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드셔야 되는 거고요. 뒤에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 공단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요청에 대해 당분간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공단의 회신을 받고 이번엔 누가 움직이고 있죠? 주체가 노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신을 받고 분호 구제 신청을 한 결과 이번에 분호 구제 신청은 좀 다른 내용이죠. 지금 앞에랑 끊어졌고요. 끊어져 있는 상태고
이번에는 노조 쪽에서 분호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노조법 30조 2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보다 라고 하면서 기각이 됐어요. 기각입니다. 1유형이죠. 1유형이면요. 누가 소로 가겠습니까? 노조가 그대로 소로 가겠죠. 기각입니다. 1유형입니다. 노동조합이 재심 판정, 노동조합이 소재기 들어가고 있고요. 취소를 제기했으나 소송 도중에 공단이 단체 교섭에 응해버렸어요. 그러면 법원은 어떤 판결이 될 것인가? 이 소의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단체 교섭으로 사용자를 끌어내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왔다는 거죠. 교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목적 달성이 되겠습니다. 이미 목적 달성. 따라서 협의 수익이 없겠죠. 이건 아주 싱겁네요. 결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설문 2번은 질문 1도 마찬가지고 질문 2 뒷부분도 마찬가지고 둘 다 협의 수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에 게 질문 첫 번째, 밑에 게 두 번째입니다. 노동조합법, 노조법상 분호구제제도, 군기법상 부해구제제도는 서로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집단적 노사관계고 하나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 자체 다른 거 바로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요건은 어떻습니까? 23조 81조 다른 거 방금 봤죠? 서로 다르고 구제명령의 내용과 효과도 전혀 다르다. 지금 부해 파트 부분에서 언제 복직시켜라 이랬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재결례 같은 경우 챙겨보면 부노 부분에서는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회사 내에 예를 들어 보름간 15일간 이렇게 공고하라. 내가 잘못했다 라고 회사가 공고하라 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 나가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해고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해 부분에서는 원복시켜라라는 구제명령이 나오잖아요. 분호 부분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 내에 공고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보시다시피 구제명령의 내용 자체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과 효과도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서로 다른 별개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도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해구제 신청에서 구제명령 나왔더라도 근로자가 제기한 분호구제 신청 소송이 그 권리보호이익이 협의 수익이 깨지는 건 아니라고 받을 것이다. 반대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분호 쪽에서 구제명령 나온다 하더라도 부해 쪽에서 협의 수익이 없다 또는 구제 이익이 없다 이런 얘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소송 요건 특별히 문제 없기 때문에 손은 적법할 거다. 그 다음 요거 이제 협의 수익이 인정된다. 여전히 분호 부분에 대한 근로자 소송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노조가 단체 교섭 거부를 이유로 초심 재심에서 기각 받고 소재기 했는데 소송 도중에 응해버렸다. 이러면 이미 목적 달성이죠. 목적 달성 됐기 때문에 협의 수익 없고요. 이거는 더 이상의 부수되는 이익이라거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각하를 시켜야 하겠습니다.